좋아요, 구독!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 랠리가 진정이 되면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47% 하락한 43,751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S&P 500 지수 0.6% 빠지는 모습이었고 나스닥 역시도 0.64%가량의 하락세를 그려냈습니다. CPI에 이어서 오늘은 10월 PPI가 발표된 날이었죠. 전월 대비 0.2% 상승했는데 전월보다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오늘 발표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미 고용시장이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도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견고한 경제 성장은 정책 입안자들이 금리를 얼마나 또 어떤 속도로 인하할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밝혔죠. 그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세계 주요 경제국 중 단연 최고라고 평가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는 노동시장은 잘 버텨주고 있는 것으로 봤지만 10월 일자리 성장은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두 차례 닥쳤던 허리케인 피해와 대규모 파업의 여파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이 중앙은행 목표치인 2%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여기에 다다르진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2%라는 목표에 훨씬 가까워지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도 밝혔죠.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4.4%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역시나 5,000포인트 선을 겨우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WTI는 오늘 소폭 상승세를 그려내면서 68.71달러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개별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먼저 애플은 1% 넘는 상승폭 그려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오늘장에서 상승을 했으나 악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미 규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의 반경쟁적 관행 여부를 조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의 고객이 다른 업체로 옮기지 못하도록 징벌적인 조건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장 엔비디아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알파벳은 1% 넘는 하락폭 그려냈습니다. 아마존 역시도 오늘장 하락했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정말 모든 장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메타 역시도 0.5%가량의 하락폭을 그려냈습니다. 유럽연합이 메타에 과징금 폭탄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7억 9,772만 유로, 약 1조 1,812억 원의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한 건데요. 집행위는 메타가 온라인 분류 광고 서비스인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페이스북에 연계해서 다른 동종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메타는 여기에 대해서 즉각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테슬라 오늘장에서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테슬라뿐 아니라 전기차주들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하스탁입니다. 먼저 ASML 살펴보죠. 네덜란드 극자외선 노광장비 제조업체인 ASML의 주가가 7%가량 올랐습니다. 향후 매출 전망을 높여 잡은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6.99% 상승했고 주가는 671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극자외선 노광장비 분야에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ASML, 현지 시간 14일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AI 열풍으로 인한 EUV, 극자외선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2030년까지 연매출 약 440에서 600억 유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매출인 276억 유로보다 대폭 높여 잡은 전망치이기도 한데요. 크리스토프 푸케 CEO는 ASML이 향후 10년간 EUV 기술을 확장하고 리소그래피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며 AI가 가져올 기회를 활용해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로저 다센 CFO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매출 성장률을 2자릿수로 유지를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 증대와 자사주 매입을 통한 현금 환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최근 대중국 수출 통제 여파로 부정적인 매출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실적 발표 후 주가가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요. AI 시장에서 기회를 잡아 나갈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뛰었습니다. 스트리밍 사업 성장에 힘입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를 발표했고요. 6.23% 상승하며 종가는 109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매출 225억 7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LSEG 예상치인 224억 5천만 달러를 웃돌았고요. EPS 역시도 1.14달러로 예상치인 1.1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6%가량 늘었고 EPS는 39%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4억 6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분기 2억 6,400만 달러에 비해서 또 큰 폭 상승했죠. 특히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수익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습니다. 디즈니는 내년도는 올해에 비해서 높은 한 자릿수의 수익 성장률 예상했고요.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는 영업이익이 2자릿수 %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피스트리 살펴보겠습니다. 미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죠. 테피스트리가 마이클 코어스나 지미추 등을 보유한 카프리 홀딩스와 85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을 상호 합의하에 포기했습니다. 미 경쟁 당국의 제동으로 결국 무산된 건데요. 테피스트리는 법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합병 마감 시한인 내년 2월까지 합병 일정을 종료할 수 없게 됐다며 계약 포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지난달에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테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FT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FTC는 양사의 합병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고급 핸드백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며 합병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테피스트리 주가는 12.8% 급등했고요. 카프리 주가 역시도 장 초반에는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가 하더니 막판에 계속 상승세 이어가면서 4.4%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